뉴스브리핑 2023년 1월 2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셨습니까? 네, 제주의 유일 시사 팟캐스터 코칼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모습이 국내 주요 뉴스를 장식했더구만요. 솔로몬 재판의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오는 3월 예정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포기한다, 이렇게 사실상 백기를 들었는데, 이와 궤를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본격적으로 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물이나 정치 성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정당 민주주의가 참 이렇게 권력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 참 오랜만에 지켜보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소회가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이거 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요, 먼저 트위터로 살펴보는 국내외 뉴스를 시작으로 어제 보도된 KBS 제주의 제2공항 여론조사 속보, 그리고 제주를 강타한 한파와 폭설 피해 후유증, 그리고 홍콩 화물선 침몰 사고 등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트위터 뉴스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트위터 뉴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왜 안 나올까요? 또 개인이 이거 참 제가 이 사운드 설정 모처럼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좀 약간 모자란 면이 제가 있었네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좀 이따 다룰 그 제2공항 여론조사 관련한 KBS 제주의 보도 내용이고요. 일단은 뭐 국내 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SBS 서울 전역으로 대설주의보가 확대됐다. 눈길 운전, 보행 안전에 유의해달라라는 그런 소식이 있고요. 자, 민중의 소리 사설입니다. 굴욕 외교가 야기한 일본의 아나무인. 외교는 바람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으며 대부분 조급한 쪽이 지는 게임이 되기 마련이다. 일본 외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나 보네요. 자, 조선일보입니다. 탈원전 폐기하자, 원전 분야 블라블라, 이렇게 기사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대학원의 원자력 시스템 공학 분야에 진학한 신입생 수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신입생 수가 늘어났다는 것일까? 요거 한번 기사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단독입니다. 탈원전 폐기를 하니까 원전 분야 대학원의 신입생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탈원전 여파로 신입생 수가 그동안 크게 줄어서 침체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원자력 발전 비율을 35%까지 높이겠다고 하면서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바꾸자 대학원에 오는 학생이 늘어났다. 아니, 그러면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친환경을 집중 육성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또 이제 학생이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 수가 늘어난 거를 이렇게 단독 기사로 쓸 수 있는군요, 조선일보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트위터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입주권과 분양권 취득자 기존 집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 최근에 이 빌라왕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입주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나름대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내용, 오늘 뭐 기자회견이 있었나 봅니다. 자, KBS입니다. 북한의 해커 조직이 가상화폐 탈취용 구인 제한 이메일을 발송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어제 이제 뭐 당대표 출마 포기 선언을 했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번 당대표 경선의 투톱 안철수 의원, 그리고 김기현
전 의원인가요? 네, 아무튼 요 두 사람의 이파전이 될 전망인데 나경원의 표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지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MBC 뉴스입니다. 고래 참 좋아하는 민족이 저 일본이죠. 거기서 이제 고래잡이가 합법이고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탄도 많이 받는데 야, 이 사람들은 이걸 야 자판기에서까지 고래를 요 한번 기사를 봐야 돼 이거. 야, 아니, 도대체 자판기에서 어떻게 고래고기를 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거 왜 안 떠? 이거 왜 안 떠? 자, 다시요. 기사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나? 네. 아예 안 뜨네. 뭐 이건 뭐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보세요. 자, 오마이뉴스. 자, 그리고 자, MBC 뉴스. 자, 와글와글 해외 토픽 같은 거 같은데 농구장 3개보다 큰 피자 블라블라블라 밀가루 반죽 무게만 6톤이 넘는다라고 하고 자, 수컷 캥거루의 결투에 캠핑장이 아주 즐거웠겠군요. 아수라장이 됐을까요? 네. 캠핑장이 발칵. 네. 뭐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해외 토픽이었군요. 네. 자,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 피해가 좀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좀 주변 지역에 많은 피해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참 한파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옆에 일본도 한파 때문에 그 정확하다는 일본 열차가 폭설로 멈춰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군요. 자, SBS 뉴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수막에 사기꾼이다라고 낙서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벌금 50만 원이 선고가 됐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이제 대선 때 현수막인 것 같네요. 자,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주가 참 이 명절 연휴 마지막 날 폭설과 한파로 떠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정말 이 제주공항에 정말 많이 몰렸는데요. 어제 이제 긴급 수송으로 많이 좀 떠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신다라고 해요. 출근을 앞둔 직장인들의 마음 타들어간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자, 한파 날씨 소식 관련 기사고요. 네. 자, 요 정도로 해서 트위터 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지역 뉴스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뉴스들은 일단은 좀 지우고 무슨 뉴스를 먼저 할까 하다가 일단은 이제 그 KBS 제주가 어제 보도한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 내용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KBS가 설 연휴 동안 그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각종 주요 현안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등에 대한 그런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2공항과 관련한 어떤 입장도 한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입장은 찬성이다 반대다 지금 나오지 않았죠. 네. 그리고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자, 지금 8년째 논란이 진행 중인 제2공항과 관련해서 반대 여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고 앞으로의 후속 절차는 주민투표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우세했다라고 합니다. 자, 국토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입지로 발표한 지 8년이 된 가운데 도민들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라고 하는데 절반 정도인 48.8%가 반대, 그리고 찬성이 45.7%로 숫자만 보면 이제 근소하게 반대가 앞선 것 같지만 이게 어차피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찬성 또는 반대 목소리 중에 어느 것이 높다라고 지금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아무래도 반대 여론은요, 기존과 좀 비슷한 게 제주시 동지역 그리고 제주시 읍면 지역, 특히 아마 동부 지역보다는 서부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라고 하고 이 반면 이제 찬성 의견은 이 아무래도 해당 지역이 되겠죠.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 같은 읍면 지역 그리고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또 찬성 여론이 확연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연령별로 볼게요. 20대 그리고 60대 이상에서가 찬성 여론이 높았고, 정치 성향별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층 요런 쪽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하고, 그밖에 30대에서 50대 그리고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가지고는 찬성이냐 반대냐 도민 여론이 어느 쪽으로 확실히 우세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이 지난해 진행됐던 다른 언론사 또는 기관들의 여러 여론조사와도 좀 약간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2공항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요즘 그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데, 그러면 뭘 통해서 도민 의견 수렴을 하고 도민들의 공론을 결정할 것이냐라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8.4%가 주민 투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 그 제주도 기자협회가 주관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로 이미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20%대로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2021년 여론조사에서는요, 이때는 아마 이제 그 도민 여론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성산읍 지역 주민들의 여론 조사가 또 따로 있었는데, 이때는 반대가 좀 높게 나왔고, 성산읍 지역 주민들의 조사만 놓고 보면은 찬성이 높게 나와서, 이걸 두고 이제 뭐 방법론 그리고 해석에 대한 그런 논란이 굉장히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주민투표를 요구를 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런 목소리가 더 컸다라고 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2년 전 여론조사로 충분하다, 이런 의견을 더 많이 냈다라고 합니다. 국토부가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미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주민투표 요구를 과연 국토부가 수용할지 여부가 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지금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아무래도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에 제2공항 추진을 워낙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땐 주민투표가 설사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더라도 아마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최근에 오영훈 도지사가 아마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제2공항 추진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결정하지 않겠다, 결론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도민 의견을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렴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또 개인적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4.3에 대한 여론조사도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 뭐 75년이 지났지만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4.3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도민들에게 4.3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물었다라고 하는데, 먼저 지난해부터 시작되고 있는 희생자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국가 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을 꼽은 응답자가 23.9%, 약 4분의 1 정도로 가장 많았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그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4.3 관련한 이제 학습 지침이 누락됐다라면서 이제 지역사회 반발이 있었는데, 관련한 4.3 교육 강화가 18.4%,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추가 진상조사 확대가 15.4%로 뒤를 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현실적으로도 그 배부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뒤틀린 가족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책 요런 게 요구가 되고 있는데, 가족 관계 정정 대상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9.9%, 일반 재판 피해자의 직권 재심 확대 7.4% 등이 나왔고, 4.3의 제 이름 찾기 5%, 미국의 책임 규명이 4.7%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일단 기자가 꼽은 것 가운데 18살 이상 20대 응답자의 30%가 4.3 교육 강화를 꼽았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의 18살 이상의 20대 응답자라고 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4.3 관련 교육을 이미 교과서를 통해서 공교육에서 받으신 분들이죠. 받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4.3 관련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점, 네, 이게 좀 약간 눈에 띕니다. 자, 어쨌든 제가 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KBS 제주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거 설명해드려야 됩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도내 만 18살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조사를 진행했고, 응답률이 17.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 이 KBS 제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요 결과표가 PDF 파일로 이렇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직접 떠 있으니까 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2공항과 관련한 입장은 찬반이 여전히 팽팽하고, 이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주민 투표가 많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요거 보겠습니다. 자, 뉴스원 기사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어제 이제 그 연휴 마지막 날 폭설과 한파로 정말 이 비행기 못 돼가지고 한 4만 명이 제주에 그냥 꼼짝없이 갇히지 않았겠습니까? 어제부터 이제 그 하늘길이 재개가 됐는데, 어쨌든 안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고질적인 지연과 결항에는 분통을 터뜨렸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뉴스원이 아니고 서울신문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 승객들이 대기표 구하려고 이렇게 카운터에 길게 늘어선 모습. 아유, 그냥 빽빽하네요. 빽빽해. 자, 어쨌든 대규모 결항 사태를 빚었던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면서 시민들이 하루 늦은 귀경길에 올랐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오늘까지 계속 귀경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제 이게 하루 편 자체가 모두 전면 결항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지연 운항 때문에 탑승객들이 좀 많이 불편을 겪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인파가 몰려서 이제 그 탑승 게이트에는 탑승권 구하려고 100m 이상 이제 줄이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지난 2016년 당시에도 저비용 항공사의 대기 순번 자동 부여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전히 바뀌지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 표를 구하려는 귀경객과 항공사 직원들 간의 실랑이, 말다툼, 사장 나오라 그래, 요런 게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직원들은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출근할 생각에 밥도 안 넘어갔을걸. 네, 아마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김포공항도 아무튼 뭐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어제 하루 동안 이 제주에 연휴 마지막 날 제주에 묶여 있었던 약 4만 명의 귀경객과 관광객 가운데 한 80% 정도가 어제 이 특별기 투입 등을 통해서
제주를 빠져나갔다라고 하고 오늘까지 하면 이제 뭐 거의 뭐 다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참 제주 여행은 이래저래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날씨에 기후 변화에 대한 리스크도 걸어야 되고 참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늘길은 요렇게 뭐 정상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아이고 이 참 날씨 때문에 이게 좀 또 이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월동 채소인데 이게 어제 사진은 아니고 뉴제주일보의 자료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뉴제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자, 월동 채소 농가들의 이중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 침체로 가격이 가뜩이나 지금 하락을 했는데 한파 때문에 지금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이게 완전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월동무 평균 가격이 평년 같은 달에 비해서 6.6% 그리고 양배추는 무려 25%가량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가격이 낮은데 이 최근 한파 때문에 이제 동해 피해, 언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농가들의 마음이 굉장히 참 착잡하다, 어렵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 작물의 절반만 흙 속에 묻혀 있는 월동무의 경우 언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 언 피해가 날씨가 좀 풀리면서 회복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는 합니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제주도 농정당국은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어쨌든 관련해서 열심히 현장을 다니면서 피해 실태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제주도가 이 한파와 폭설에 따른 농작물 그리고 시설 피해 신고 접수를 오늘부터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요 피해 관련 내용들 있으면 좀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좀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이 꼬이네요. 이 뉴스원 제주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1시 40분쯤에 제주도 서귀포시 남동쪽 한 150km 공해상에서 홍콩 선적의 이 목재 운반선 6,500톤급 화물선이 침몰을 했는지 좌초를 했는지 아니면 기관 고장을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문제가 생겨서 승선원 22명이 모두 긴급 구조를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22명이 탑승을 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예. 어쨌든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중국이 14명 그리고 미얀마 8명인데 이 가운데 14명이 일단 구조는 됐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8명은 아직까지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겨울바닥에 워낙 수온 자체가 또 이제 차다 보니까 글쎄요 이제 뭐 좀 기대는 걸어 봐야겠습니다만은 생존 확률이 점점 또 좀 이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구나 이제 또 날씨 때문에 지금 구조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구조하시는 분들도 큰 사고 없이 잘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또 우리나라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기사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 뭐 그렇게 좀 크지 않은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국립산림과학원의 보도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주에 곶자왈이 있지 않습니까? 곶자왈에 대한 정의를 최근에 제주도가 좀 다시 바꾸긴 했는데 이 곶자왈을 통해서 함양되는 지하수, 제주의 지하수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5년치 자료를 좀 분석을 한 것 같은데요.
비가 내리면 약 42%의 빗물이 그대로 곶자왈을 통해서 지하수로 저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느냐. 우리 이 산림청 직원들 이 강우량을 계산하고 강우량 가운데 나뭇잎과 가지를 통과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비의 양을 뜻하는 수관 통과 우량을 계산했고, 여기에 또 나무 몸통을 타고 내려오는 비의 양인 수간유하우량, 야 발음도 어렵다. 여기에 나뭇잎과 가지로 인해서 지면으로 내려오지 않고 차단되는 비의 양이라고 합니다. 차단 손실량, 요런 것들을 그냥 다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꼼꼼하지 않습니까? 네. 전체 빗물의 42%가 곶자왈을 통해서 저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또 이제 곶자왈이 한 42% 정도 이 지하수를 함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여기에 1년 전체 강우량, 그리고 제주도 지역의 곶자왈 면적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봤더니만 곶자왈을 통해서만 조성되는 지하수량이 한 1년에 1200만 톤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70만 제주도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급수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곶자왈 잘 보존을 해야겠죠. 네.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 산림과학원에서는 곶자왈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현장 중심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곶자왈에서 생태계 서비스와 가치 확산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참 곶자왈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제주 사회 전체의 이 정말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곶자왈을 사유재산으로만 보는 그런 시선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곶자왈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개발을 해볼까, 뭘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언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민일보 얘기하는 거죠.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오늘 뉴스 브리핑은요, 네, 한번 마감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틀 연속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브리핑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역 뉴스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국내외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좀 솔직히 좀 어색하긴 합니다. 어렵긴 하고 기술적으로도 제가 보완해야 될 문제도 아무튼 많은 것 같은데요. 차차 열심히 해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데일리 뉴스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 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왜 했니? 네, 아무튼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칼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